일부 진심 어린 진실. 가족에서 성공이 반드시 업적으로만 측정되지 않는 이유. 자녀들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움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높은 학점을 받고 권위 있는 직업을 얻고 스스로의 삶을 구축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성공들이 안정과 노년의 동반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이러한 업적이 반드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곁에 있어줄 것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나요? 시간이 흘러 자녀들은 성공적인 커리어와 바쁜 삶에 얽매여 점점 더 멀리 떨어져 갑니다. 그들은 돈을 보내거나 전문적인 도움을 마련해 주지만 함께 조용한 시간을 나누거나 직접 방문하는 일은 드뭅니다. 자랑스러움을 안겨주었던 자녀들의 성공이 거리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조용히 깨달아 갑니다. 우리가 성공의 상징으로 여겼던 자녀들은 그 바쁜 삶 속에서 우리가 갈망하던 동반자가 되어줄 시간이 없다는 것을. 반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하지 못한 자녀가 오히려 우리의 가장 가까운 벗이 되어줍니다. 가까운 곳에 머물며 작은 일들을 돕고 자주 방문하고 필요한 순간에 시간을 내어주는 그 자녀의 존재가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 이야기는 업적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안에서의 진정한 성공이 사랑, 충성, 그리고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것에 의해 측정된다는 것을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을지라도 매일 우리 삶에 따뜻함을 더해주는 자녀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성공의 정의를 조금 더 넓혀본다면 어떨까요? 멀리서도 지속적으로 애정을 보내는 자녀뿐 아니라 가까이서 소소한 친절과 끊임없는 존재감을 보여주는 자녀를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업적 너머에 있는 진정한 가족의 가치를 함께 발견해 보세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사랑, 충성심,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 답은 우리가 가족 간 유대감에서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재정의하게 할 것입니다. 1.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자녀는 종종 인생의 여정에서 눈에 띄는 성취를 이루지 못한 이들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부모는 자녀가 학업, 직업적 성공, 재정적 독립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길 바랄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우수한 성적, 명문 직장, 높은 소득에 대해 친구나 가족들과 자랑하며 그들의 성공이 노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삶이 전개되면서 현실은 이러한 기대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자녀가 성장하여 더 큰 꿈을 추구하며 고향을 떠나고 때로는 해외로 건너가 더 나은 삶을 찾는 동안 부모님 마음에는 아픈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이가 들어 약해지고 돌봄이 필요할 때 누가 곁에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때로는 부모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눈에 띄지 않고 성취가 그다지 화려하지 않은 자녀들이 결국 부모 곁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높은 직책을 얻거나 화려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고향을 떠나지 않고 부모님의 소박함을 이어받아 가정 가까이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관리할 수 없을 때 화려한 상장이나 명문대학 졸업장은 부모를 돕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대신 조용히 곁에 머물며 부모를 돕는 자녀가 진정한 영웅으로 비춰지곤 합니다. 비록 세상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부모님의 눈에는 그들이 가장 빛나는 존재입니다. 많은 부모는 자랑스럽게 성공을 이룬 자녀가 정작 먼 타지에서 바쁜 삶을 살며 물리적, 정서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들은 독립적이고 바쁜 삶을 살아가며 부모님을 홀로 두고 외로움과 싸우게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상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자녀, 재산이나 직함을 쌓지는 못한 자녀가 매일의 작은 일상 속에서 부모를 돕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가져다 드리거나 정원 산책을 도와드리며 조용한 오후에 함께 앉아 시간을 나누는 모습에서 그들은 부모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합니다. 그들이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주는 시간과 정성, 사랑은 어떤 돈보다도 귀중합니다. 때로는 투덜거리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부모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보살피기 위해 작은 공간이라도 자신의 삶 속에 마련하며 한때 자신을 돌봐주었던 부모에게 은혜를 되돌려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시고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제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도록요.
반대로 성공한 자녀들은 화려한 경력과 큰 집을 가졌더라도 바쁜 업무 일정과 끝없는 회의, 사회적 의무로 인해 가족을 위한 시간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부모님께 돈을 보내거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돈은 결코 인간적인 교감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물질적인 편안함은 부모님이 가장 바라는 자녀의 존재감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넘어 가족만이 줄 수 있는 소속감과 친밀감을 느끼고 싶어 하십니다. 나이가 들면서 젊고 건강할 때는 멀게만 느껴졌던 말이 점점 더 깊이 와닿습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젊을 때는 이 말의 의미를 간과하기 쉽지만 노년이 되면 이 진리가 마음 깊이 새겨집니다. 부모님 곁에 가까이 있는 자녀, 사회적 성공을 크게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그 자녀가 부모님께는 생명줄 같은 존재가 됩니다. 따뜻한 식사를 가져다 드리거나 짧은 산책을 돕거나 조용히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 작은 행동들이 부모님께는 깊은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운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둔 자녀가 항상 부모님을 가장 잘 돌보는 자녀는 아닐 수 있다는 점을요. 때로는 세상이 기준으로는 성공했다고 보지 않을 자녀가 돈이나 명예가 아닌 사랑과 헌신으로 부모님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결국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사회가 성공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진심 어린 교감입니다. 말로 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과 충성심, 그리고 함께 있다는 존재감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항상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다면 부모님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곁을 지켜주는 그런 자녀를요.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2. 아무리 자녀가 훌륭해도 며느리와 사위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결혼하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면 부모로서 우리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자녀와 그 배우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곤 합니다. 며느리나 사위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마치 우리 자녀만이 진정한 가족이고 그들의 배우자는 단순히 받아들여야 할 외부인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가족 간의 긴장을 불러일으키며 이미 성인이 된 자녀를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태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자녀의 배우자, 즉 그들의 삶에 들어온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처럼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할 뿐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신도 모르게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가족 간의 화합 대신 분열을 조성하고 있진 않을까요? 자녀의 결혼 생활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녀의 편을 들고 방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에게 이혼을 권하며 너는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 설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점은 노년 뒤에 우리가 스스로를 돌볼 수 없을 때 우리를 돌봐줄 사람은 단순히 친자녀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우자라는 사실입니다. 며느리나 사위의 협력과 지원 없이는 노년의 돌봄은 우리 자녀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가족의 유대마저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보호하는 것이 쉽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가족 전체의 힘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아들은 엄마의 것이지만 딸은 결국 집을 떠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간단한 말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의 역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일깨워줍니다. 부모로서 우리도 시야를 넓혀 자녀의 배우자들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때 우리에게 의지하던 아들들도 이제는 그들의 아내가 삶의 중요한 동반자가 되었고 딸들 역시 남편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자녀만이 최고라고 믿으며 그들의 배우자를 소홀히 대한다면 결국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로서 마음을 열지 못한다면 가장 믿음직한 자녀조차도 배우자의 영향을 받아 부모에게서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단단히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거리가 생기고 더 이상 가까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듣는 어려운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남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 사이에서 결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진실은 부모와 배우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과 상호 이해, 그리고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점입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가족의 일원으로 존중받고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그들은 자발적이고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나이 든 시부모를 돌보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존중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상호 수용을 통해서만 가족은 진정으로 어려운 시기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서운함이나 원망을 품기 쉬워집니다. 그들이 우리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다거나 가족에 대한 헌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에 휩싸이는 대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품는 대신 한 발 물러서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진정한 가족으로 대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감정은 일방적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대가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도록 이해와 공감, 그리고 관계의 간극을 메우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탓을 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예전처럼 강하지 않더라도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관계를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가족, 특히 며느리와 사위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우리는 조화롭고 사랑이 가득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변화를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자녀의 삶에서 그들이 맡고 있는 역할을 인정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단순히 존경받는 어르신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받는 가족이 됩니다. 자녀의 배우자와 강하고 사랑이 가득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불평하거나 고립감을 느끼는 대신 적극적으로 이 관계를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을 단순히 자녀의 연장선으로 보지 말고 각자 고유한 강점과 어려움, 가족에 대한 기여를 가진 독립적인 개인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선의와 협력을 키우고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사랑과 보살핌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노화와 질병의 도전에도 굳건히 서 있는 가족을 만들어 갑니다. 결국 가족의 힘을 정의하는 것은 혈연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며 우리가 가꾸어온 사랑과 상호 존중의 유대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야말로 우리가 혼자가 아닌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탱해 줄 것입니다. 3. 부모의 변화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고 인생의 가을로 접어들면서 자녀를 키우며 내렸던 결정과 행동의 결과가 깊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마치 그들이 과거의 말과 행동, 그리고 자녀를 대했던 방식으로 심은 씨앗의 열매를 거두는 계절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종종 황혼 뒤에 부모들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거의 자녀들 사이에 차별을 두거나 불공평하거나 방치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 결과는 때로는 고통스럽게 되돌아와 노년의 자녀의 도움을 구할 때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과도한 편애를 받은 자녀는 성인이 되어서 책임감이 부족하고 감사할 줄 모르며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독립심이나 자립 능력이 부족해 부모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며 삶의 도전에 직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면 형제나 자매에 비해 소외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자녀는 깊은 원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적 상처는 어린 시절에는 억눌려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골마 터져 성인이 된 후 거리를 두거나 심지어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편애가 남긴 감정적 상처는 쉽게 잊히지 않으며 종종 부모가 자녀의 사랑과 보살핌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이 진실을 잘 보여주는 영화로는 모든 것이 괜찮다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공평함을 유지하지 못한 가족의 붕괴 과정을 보여줍니다. 막내 아들 스이코와에는 항상 형과 비교당하며 성장했고 어머니에게서 간절히 원했던 따뜻함이나 사랑을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의 감정적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 어머니의 과도한 사랑을 받고 의존적인 성격으로 자란 형은 인생에서 큰 성취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제 간의 이러한 극명한 대조는 관계의 독성을 만들어냈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 억눌렸던 긴장감이 폭발하며 서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스이코는 자신이 받은 차가운 대우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형은 자신이 편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담을 느낍니다. 가족은 결국 갈라지고, 부모가 떠난 뒤에도 분노와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가슴 아픈 이야기는 부모가 삶에서 공정함과 균형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가족 내에서 얼마나 깊은 불안정성이 생길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부모의 편애, 차별 또는 방치는 단지 순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가족 관계에 여진을 남깁니다. 특히 부모가 노년에 스스로를 돌볼 수 없을 때 과거 자녀를 대했던 불균형한 태도는 다시 표면으로 드러나며 사랑과 협력, 그리고 화합을 이루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며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댓글에 2를 남겨주세요.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요. 감정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은 본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으며 자녀와의 관계는 인생 내내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최소한 모든 자녀가 소중히 여겨지고 지지받고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균형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걷거나 스스로를 돌보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약해지고 나서야 과거의 행동이 가족에게 감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공정함을 더 보여주지 못한 것,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 모든 자녀가 똑같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게 됩니다. 그 결과 부모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가족이 서로를 도와주는 대신 감정적 피로와 갈라진 관계 속에 놓이게 됩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어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종종 자신들의 선택이 가족 내 감정적 에너지를 고갈시켰다는 후회에 빠지곤 합니다. 사랑과 에너지를 주는 원천이 되어야 할 부모의 행동이 오히려 실망, 분노, 그리고 가족의 화합을 해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는 이미 감정적 지원의 셈이 바닥나 부모는 마지막 세월을 깊은 슬픔과 아쉬움 속에서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가 자녀와 나이가 들어가며 경험하는 관계의 변화는 오랜 세월 동안 자녀의 마음에 심었던 씨앗의 직접적인 반영입니다. 그 씨앗이 사랑, 공정함, 이해로 심어진 것이었다면 그 결실은 서로를 돌보고 지지하는 따뜻한 관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편애, 방치, 불공평함으로 심어진 것이었다면 그 결실은 거리감, 원망, 그리고 후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 관계에 대한 깨달음은 더욱 절실해집니다. 첫째, 자녀의 물질적인 성공이 부모에게 안정적이고 따뜻한 존재감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부모님은 종종 가장 많은 성취를 이룬 자녀들이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면 높은 연봉이나 화려한 성과가 없어도 가까이에 머물며 꾸준히 부모님 곁을 지키는 자녀들은 그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동반자로서 큰 위안을 제공합니다. 또한 며느리와 사위의 역할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들 가족 구성원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부모님 자신이 노년에 필요한 보살핌과 행복을 위해 필수적인 조화로운 환경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과거의 편견에 얽매이는 것은 가족의 화합을 약화시키고 부모를 고립시킬 뿐입니다. 게다가 부모가 공정함과 사랑으로 자녀에게 심어준 씨앗은 그들이 노년에 받게 될 보살핌과 유대감의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강한 가족 유대를 형성하고 성공의 표면적인 기준보다 사랑과 존재감을 우선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런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가족 구성원을 존중하며 우리를 노년까지 함께 걸어가게 해줄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2부 780세라면 자녀들에게 원망받지 않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온 길과 남기고 싶은 유산에 대해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황금기가 품위, 독립,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차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걸어온 이들로부터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번 내용을 통해 행복하고 안정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4가지 중요한 원칙을 탐구합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과 자기관리,
독립을 균형 있게 유지함으로써 세대를 초월해 공명하는 강인함과 회복력의 유산을 어떻게 창조할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모든 나이에 걸쳐 삶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고 잘 살아가는 비결을 함께 발견해 보세요. 원칙 1. 충분한 저축을 가지세요. 작은 마을에 네 자녀를 키우며 평생을 헌신한 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희생이 황혼기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결혼식과 주택 마련에 모든 돈을 쏟아부으며 행복하고 안정된 노년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질병이 찾아오자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딸들은 거의 찾아오지 않았고 아들들조차 부모의 의료비를 책임지는 데 소극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웃들이 나서서 부부의 의료비를 모아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부모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자신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녀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녀가 독립적이고 회복력 있는 성인이 되도록 격려하십시오. 그들을 지원하면서도 자신의 행복과 안정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며 받아들여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세대마다 그들만의 축복이 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며 편안한 삶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 나은 출발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며 때로는 자신의 꿈을 희생하면서까지 자녀를 돕습니다.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꿈을 이루도록 돕는 것은 우리의 한없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때로는 뒤로 물러나야 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자녀는 스스로 설 수 있는 독립적인 어른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는 것은 결국 자신의 노년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년에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자녀가 도울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그 고통과 무력감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책임감과 독립심의 가치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길을 개척하도록 격려하면서도 자신의 미래를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은 우리가 품위를 지키며 평화로운 황혼기를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자녀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도구를 제공했다는 만족감을 안겨줍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자녀가 당당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원칙 2. 안정적인 거주지를 가지세요. 삶의 조용한 구석에서 꿈과 현실이 만나는 곳에는 춘씨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년간 그들은 자신들의 빵집에 모든 것을 바치며 희생하고 저축했습니다. 아들에게 밝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노력이 황혼기의 편안한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선물한 집에서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사는 모습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왔을 때 그들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엄청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노년을 보낼 집은 이제 며느리의 가족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춘씨 부부는 마음이 부서진 채 집 밖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고향의 한 노모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소중한 집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아들도 딸도 그녀를 받아줄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피부치로부터 외면받는 현실은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많은 노부모가 직면하는 냉혹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자녀를 위해 베푼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이 반드시 되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려는 본능은 자연스럽지만 자녀들의 행동은 그들의 성격과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혼기에는 작더라도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는 것이 평화와 행복의 열쇠입니다. 자신만의 안식처를 만들어 독립성과 안정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를 통해 삶의 여정에서 사랑과 위안, 그리고 존엄성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입니다. 원칙 3. 건강을 유지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은 나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큰 선물이 됩니다. 건강이 좋다면 매일을 활기차게 보내며 병으로 인한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을 소홀히 하면 그 여파는 가족에게도 전달되어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을 초래합니다. 나나의 이야기는 이러한 현실을 강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임신 중에 일을 하면서도
병든 시어머니를 돌보아야 했던 그녀는 엄청난 부담에 직면했습니다. 저축은 한정되어 있고 늘어나는 의료비와 생활비로 인해 그녀는 지쳐가며 모든 것이 악몽이길 바랐습니다. 나나의 고군분투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건강한 식사를 하고 몸을 꾸준히 움직이며 충분히 휴식함으로써 우리는 품위 있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러한 자기 관리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자녀들이 우리의 건강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건강은 노년기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지혜를 받아들입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쁨과 충만함이 가득한 삶을 누릴 수 있으며 가족들에게 강인함과 회복력의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돌보는 일은 자녀들에게 존경과 본보기를 남기는 길입니다. 원칙 4.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세요. 삶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쌓아온 지혜는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가끔씩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황혼기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큰 보람을 가져다 줍니다. 스스로 자립하려는 노력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며 품위와 우아함을 지키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드라마 모든 것이 괜찮다에서 수왕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며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는 자녀들의 삶에 큰 혼란을 주었고 관계에도 긴장을 가져왔습니다. 수왕의 이야기는 화해로 끝났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결말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독립입니다. 이를 통해 자녀들이 과도한 부담 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스스로의 일을 관리하고 자신의 열정을 키워나가면서 우리는 회복력과 강인함의 본보기가 됩니다. 이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줍니다. 물론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미는 것도 중요한 용기입니다. 그러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스스로 서 있는 것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노년에 우리는 기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사랑, 강인함, 그리고 독립의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산은 세대를 넘어 울려 퍼지며 진정으로 잘 살고 자유롭게 사는 삶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주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자립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입시다. 노년의 삶이 안정적이고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삶에 통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충분한 저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가족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실망과 존엄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정적인 거주지를 유지하는 것은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평화와 독립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신체를 꾸준히 활동적으로 유지하고 건강을 관리하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활기차고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녀들이 자립심을 키우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의존이 아닌 균형 잡힌 관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립을 실천함으로써 자녀들에게 그들만의 삶을 살아갈 자유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회복력을 유지하는 것은 젊은 세대들에게 영감을 주며 강인함의 유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품위 있는 삶은 자신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올바른 삶의 본보기가 됩니다. 따라서 노년의 삶이 존엄과 기쁨으로 가득 차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재정적 안정성을 구축하고 거주지를 확보하며 건강을 돌보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